여러분, 혹시 평범했던 일상 속에 갑자기 끼어드는 기이하고 섬뜩한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 괴담이나 흥미 위주의 호러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흔적 없는 실종에 대한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입니다. 흔히 도시 괴담이라고 하면 그저 재미삼아 주고받는 혹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런 안일한 생각과 편견을 송두리째 뒤흔들 무언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럼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기괴한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의 불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혹은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쳐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의 끄트머리,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낡고 허름한 건물들의 깊은 심연,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마지막 흔적. 이 모든 파편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섬뜩한 퍼즐 조각들을 함께 맞춰 나가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 못 드는 깊은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평범한 도시의 풍경을 예전처럼 따뜻하고 안락하게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죠. 자, 이제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속으로, 그리고 그 깊은 미궁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세 명의 인물, 바로 민준, 지혜, 그리고 현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걷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도시의 깊은 어둠과 마주하게 되는 운명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민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준은 밤늦게까지 야근에 시달리며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업무와 줄어들지 않는 스트레스, 그리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는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허무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색을 잃은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 막차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객차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피곤에 지친 민주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잠시의 평온함이 흐르던 그때였습니다. 딩동 하는 전자음과 함께 지하철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린 문 밖으로 이상하리 많지 어두컴컴하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매일같이 내리던 역이 맞는데 스크린 도어 너머의 풍경은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손님을 기다리던 상점 간판들은 모두 꺼져 있었고, 거리에는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시간이 멈춘 듯한 기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지만, 극심한 피로 탓에 헛것을 본 것이겠거니 하며 애써 자신의 불안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지하철에서 내리려던 찰나, 객차 안쪽 어딘가에서 희미하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지마. 민주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객차 안에는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앞을 보며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이번엔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절대 저곳에 가지 마.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넘어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며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강력한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결국 내리지 않고 다시 지하철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금 내리려 했던 역에 텅 빈 플랫폼에 섬뜩하고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희미하고 흐릿해서 자세한 모습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방금 그 낯선 역에 내렸더라면 그 섬뜩한 그림자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간밤에 이른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이고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민준보다 늦게까지 남아 퇴근했던 동료 한 명이 오늘 아침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으며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너무나도 완벽한 흔적 없는 실종이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간밤에 섬뜩했던 일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 동료는 자신이 내리지 않았던 그 낯선 역에 내렸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섬뜩한 그림자와 마주했던 것은 아닐까요? 민주는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하철 막차를 타는 것도 피했고 혹시라도 낯선 역에 내리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의 동료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의 동료는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자유로운 영혼 지혜의 차례입니다. 지혜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교외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과 여유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죠. 시끌벅적한 캠핑장에서 밤늦도록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지혜와 친구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길을 걷던 중 지혜는 문득 이상하고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위가 너무나도 고요했던 것이죠. 평소라면 활기차게 지저귀어야 할 새들의 노랫소리도 나무십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상쾌한 바람. 소리도 심지어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워야 할 친구들의 목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자신 혼자만 남겨진 듯한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고 낡은 표지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표지판에는 붉은 글씨로 섬뜩하게 금지된 숲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인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들어가 볼까 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금지된 숲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 안은 표지판의 섬뜩한 경고처럼 기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나무들은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뱀처럼 서로 뒤엉켜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햇빛 한 조각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숲 속에서 지혜는 알 수 없는 거대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걷고 또 걸었지만 숲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처럼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신호는 잡히지 않았고 나침반은 제멋대로 빙글빙글 돌며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자장가 같기도 하고 어딘가 섬뜩한 주술 같은 느낌도 드는 기이하고 알 수 없는 노랫소리였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낡고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주변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희미한 그림자들이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이한 노랫소리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지혜는 그들의 얼굴에서 섬뜩하리만치 무표정한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들은 지혜를 향해 느릿하게 손짓하며 우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친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야, 어디 있어? 괜찮아.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림자들은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졌고 노랫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굳어있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미친 듯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은 지혜를 발견하고 안도했지만 지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캠핑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았던 그림자들과 섬뜩한 노랫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가끔 밤늦게 잠에서 깨면 희미하게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보았던 우물 주변의 그림자들 중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을 때 그녀는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웃집 아주머니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는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한 청년 현우의 차례입니다. 현우는 도시 곳곳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장소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스릴을 즐기고 미지의 것을 탐험하는 것에 끊임없이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폐가는 과거에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섬뜩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 이야기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결국 친구들과 함께 폐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현우와 친구들은 낡고 허름한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폐가는 겉모습부터 으스스하고 불길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검게 변색된 벽돌과 여기저기 깨진 창문, 그리고 마치 썩어가는 시체처럼 음침하게 늘어져 있는 덩굴들이 폐가의 음산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현우는 용감하게 폐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컴컴하고 습했습니다. 랜턴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현우는
곧 코를 찌르는 듯한 이상하고 역겨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나무 냄새 같기도 한 불쾌하고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현우와 친구들은 폐가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거미줄이 잔뜩 쳐진 낡은 가구들과 먼지 쌓인 물건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과거에 참혹했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낡은 책상 위에서 오래되고 해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더 기괴하고 섬뜩해졌습니다. 일기장을 쓴 사람은 알 수 없는 존재에게 홀린 듯한 광기와 혼란이 가득한 글을 남겨놓았고, 마지막 장에는 그들이 나를 부른다, 나도 이제 그들에게로 가야 해라는 섬뜩하고 절망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일기장을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일기장 내용을 이야기해 주려 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며 다른 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현우야 하고 자신을 부르는 희미하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친구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이번엔 등 뒤에서 섬뜩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은 현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친구들은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겁먹어서 헛것을 본 거 아니야. 폐가에 왔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현우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폐가에 갇혀 있었고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알아들을 수 없는 섬뜩한 소리를 속삭이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현우는 점점 말라갔고 결국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현우의 증상을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폐가에서 마주했던 그 존재들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음산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리 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민준의 이야기, 지혜의 이야기, 그리고 현우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 버렸던 작은 균열이나 틈새들처럼 말이죠.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 흔적 없는 실종 사건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도시 자체가 거대한 미궁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는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하고 익숙한 도시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와 끊임없이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세계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은밀하게 스며들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우리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 혹은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이 도시의 어두운 비밀 속으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끌려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우리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걸어가는 길,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모든 평범한 풍경 속에서 어쩌면 이 도시 괴담의 실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늦게 혼자 길을 걸을 때, 낯선 곳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올 때, 혹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세요. 어쩌면 그곳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평범하고 안락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미스터리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